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아지 프런트백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앞판의 겉감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5cm 길게 재단되었습니다. 시접이 모두 포함된 사이즈이고 아이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깨끈 부분은 몸판에서 일자로 이어지도록 재단했는데 연결 부분이 가운데로 모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닥의 가운데 윗부분은 1cm가 들어가도록 살짝 파주었고 양쪽 아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가는 바닥 받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바닥 받침은 안감과 겉감의 바닥 면보다 1cm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먼저 받침 바닥의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5cm 되는 부분에 벨크로를 달아줍니다. 이 부분은 가방의 아랫부분을 보는 쪽이라 벨크로의 까슬한 면을 달아줍니다. 가방 바닥 받침의 아랫면에 까슬한 벨크로를 달아주었고요. 이제 안쪽에 딱딱하고 힘이 있는 가방 바닥재를 올려줄 거예요. 이 부분이 밑으로 가는 부분이라 제일 밑에 벨크로를 달아준 원단을 깔고 그 위에 힘이 있는 딱딱한 가방재를 올리고 또 그 위에 푹신한 푸딩 심지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일 윗단을 올려놓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바이어스 처리해 줄 거예요. 바이어스는 7에서 8cm 정도의 여유분을 남기고 박음질을 시작할 거고 모서리는 가장자리 1cm 전에서 박음질을 끊어줄 거예요. 이 바이어스는 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폭을 5cm 정도로 해주었습니다. 박음질을 끊어준 바이어스는 사선으로 한번 접어주고 진행 방향으로 다시 꺾은 후에 위에서 1cm 띄우고 박음질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닥의 양쪽 끝은 둥글게 처리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이어스를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딱딱한 가방 바닥재는 1cm 더 작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음질이 될 때는 원단과 바이어스 그리고 푹신한 푸딩 심지만 박음질이 되고 딱딱한 바닥재는 박음질이 되지 않습니다. 모서리는 처음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1cm 전에서 박음질 끊어주시고 바이어스를 사선으로 한번 접고 진행 방향으로 꺾어준 다음에 1cm 띄우고 박음질 이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박음질 해주고 박음질을 마무리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이어스를 겉과 겉길이 맞대어 놓고 길이에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 바이어스를 서로 겹쳐줄 때는 사선으로 박음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지만 그냥 일자로 박음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음질을 해서 서로 연결해준 바이어스의 시접은 가름솔에서 펼쳐서 나머지 박음질 이어갑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바깥면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남은 바이어스를 반 접고 또 그 반 접은 상태로 기존의 박음질 선을 감싸듯 덮어주고 박음질 해주세요. 모서리는
사선이 되도록 잘 접어서 박음질 이어가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위쪽 가운데 부분을 1cm 파주어서 직각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모양이 나와서 이 끝부분 모양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를 달아주어서 바닥 받침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어깨끈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10cm의 사각형 원단을 삼각형으로 2번 접어줍니다. 그 사이에 끈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줄 텐데 여기에 버클의 앞놈을 같이 껴준 상태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버클을 연결한 끈을 원단 사이에 껴 놓은 상태로 박음질을 해주는데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끈 부분은 한 번 더 상침해 줍니다. 주머니 만들어 볼까요? 주머니는 20cm의 정사각형으로 재단해 주었고요. 양쪽 아래에 3cm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이 양쪽 아래에 3cm의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양쪽 아래에 3cm의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모서리를 접어서 그려준 선이 하나가 되도록 포개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박음질 후에 뒤집어 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볼록한 입체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된 부분은 오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윗부분에는 고무줄을 껴줄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1cm씩 2번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된 주머니의 윗부분에는 얇은 고무줄을 껴줄 거예요. 고무줄을 껴주고 양쪽 끝을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번엔 조리개 부분을 박음질 해볼 텐데요. 저는 메쉬 원단 중에서도 부드러운 것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하는데 한쪽 윗부분 3cm는 비우고 박음질 합니다. 한쪽 윗부분은 고무줄을 껴줄 거라 3cm를 띄우고 박음질 해주었고 반대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3cm를) 띄우고 박음질 해준 부분은 시접을 가름소라고 양쪽으로 눌러서 시접을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 후에는 윗부분을 1cm씩 2번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 부분은 둥근 고무줄을 껴주어 조리개를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앞판과 뒷판을 한 번에 이어서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어깨 부분은 안감과 겉감을 같은 원단으로 재단해 주었고요.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아랫부분과 양쪽 옆부분 5c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어깨선의 디자인을 등에서 직각으로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깨선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어깨 부분은 양쪽 아래에 5cm 되는 부분과 아랫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안감 박음질 해볼게요. 박음질 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박음질 이어가겠습니다. 안감도 앞판과 뒷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보통 가방을 만들 때 안감 옆선에는 뒤집어 주기 위해 창구멍을 남겨두는데 이거는 옆선에 창구멍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양쪽 옆선 박음질이 끝났다면 바닥면과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때 몸판의 옆선은 가름솔하고 완성선에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해 줍니다. 반대쪽 옆선도 마찬가지로 가름솔 해주시고 완성선까지만 박음질을 해서 바닥면의 시접이 1cm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면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박음질을 이어갑니다. 바닥에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몸판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판의 시접에 가위집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바늘을 내린 상태로 하셔야지 이 박음질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후에 가위집을 넣어준 시접을 벌려서 모양을 맞춰준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가장자리도 마찬가지로 몸판의 시접에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 몸판을 동그랗게 모양을 맞춰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 바닥의 겉면에는 부드러운 벨크로를 바닥 받침과 같은 위치에 달아주었습니다. 이거는 혹시 바닥재를 끼지 않더라도 아예 피부에 까슬거리지 않도록 부드러운 면을 해주었고요. 미리 만들어준 바닥재와 이렇게 접착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겉감 박음질입니다. 겉감의 가운데에는
위에서 8cm 내려온 부분에 라벨을 달아줍니다. 라벨이 없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겉감의 양쪽 아래에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머니를 달아줄 거예요. 주머니의 시접은 모두 어부룩 처리하고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둔 상태고요. 양쪽 가장자리와 아래에서 2cm 되는 부분에 주머니를 달아줄 텐데 이때는 주머니를 쫙 벌리지 말고 주머니의 입체 모양이 유지되도록 모양을 잘 잡아놓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주머니를 앞판 겉감에 잘 고정시키고 주머니의 입체 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상침해 줍니다. 강아지 프런트백 겉감의 앞판에 라벨과 주머니가 달렸습니다. 이제 앞판과 뒷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옆선을 박음질 할 텐데요. 앞판은 뒷판보다 5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맞춰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가방끈 연결고리도 함께 박음질 해줄 거예요. 연결고리는 아래에서 1cm 올라간 부분에 위치시키고 좌우 위치와 시접 방향 맞춰서 놓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가방의 겉감을 앞판과 뒷판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주는데 앞판은 뒷판보다 5cm가 길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고요. 이 아랫부분 사이에는 가방 연결고리가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닥면과 연결해 줄 텐데요. 몸판의 겉과 바닥의 겉을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주는데 안감 바닥 연결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몸판을 밑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었는데 바닥에는 양쪽 모서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몸판의 시접에 가위집을 넣어서 바닥면 모서리의 모양을 따라서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겉감도 완성되었습니다. 겉감에는 라벨과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주머니 윗부분에는 고무줄을 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선에 연결고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겉감을 뒤집어 놓고 조리개 안감과 함께 연결해 줄 거예요. 겉감의 겉과 조리개 겉을 앞과 뒤 맞춰서 또한 시접 방향 맞춰서 위치시키고 그 안쪽에 안감을 또 넣어 줄 거예요.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 앞면을 시접 방향 맞춰서 마찬가지로 위치시켜 줍니다. 이때 겉감의 윗부분은 박음질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 안감과 조리개보다 시접이 1cm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띄우고 완성선에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겉감을 기준으로 조리개도 겉감 겉과 마주 보도록 안감도 겉감 겉과 마주 보도록 원단 3개를 겹쳐 놓고 시접 방향 맞춰서 완성선을 따라서 앞판만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쪽도 완성선까지만 시접 1cm 남기고 박음질을 마무리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박음질이 되지 않은 뒷판을 통해서 뒤집어 줍니다. 우리가 뒷판을 통해서 뒤집어 줄 거라서 안감에 창구멍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감과 조리개,
안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겉감의 앞판 윗부분을 2.5cm 접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는 겉감만 접어주시고 안감과 조리개는 안으로 들어가도록 잘 정리해 줍니다. 겉감은 안감에 비해서 5cm 더 길게 재단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2.5cm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는데 안감과 조리개는 함께 접어주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모양을 잘 정리해 둡니다. 이 부분 역시 앞판만 박음질 해줍니다. 2.5cm 접어준 부분으로 고무줄을 껴주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고정이 되도록 박음질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미리 만들어 두었던 어깨 부분인데요. 박음질을 해 두었는데 이 부분은 뒤집어 주세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뒤집기 전에는 등에서 어깨로 연결되는 둥근 부분에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뒤집은 다음 다림질 해주었고요. 아랫부분과 옆부분 시접은 안으로 1cm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푸딩 심지를 껴줄 거예요. 푸딩 심지는 어깨 부분과 등판을 하나로 이어서 재단해 주었고요. 어깨끈 부분 껴줄 때는 스타킹 신듯이 원단을 올려가면서 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껴주시고요.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어깨를 껴준 푸딩 심지는 가방의 등판에 안감과 겉감 사이에 껴줄 거예요. 이렇게 푸딩 심지를 껴줄 거라 안감, 겉감, 조리개를 연결할 때 앞판만 박음질 해주고 뒷판은 박음질 해주지 않았습니다. 푸딩 심지를 가방 뒷판 안감과 겉감 사이에 잘 위치시키고 옆부분과 아랫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어깨 부분의 아랫부분과 옆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겉감, 밑에 쪽은 겉감, 위에 쪽은 안감과 조리개를 잘 껴서 위치를 맞춰 준 다음 박음질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심지를 박음질 할 때는 가장 큰 땀으로 놓고 천천히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아래 양쪽 옆에 5cm는 박음질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사이에는 앞판에 고무줄 넣어준 부분을 껴 넣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모양은
얼추 완성이 되어 가고요. 이제 조리개에 둥근 고무줄을 껴줄 거예요. 이 둥근 고무줄은 힘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 끼우개가 없어도 충분히 껴줄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다 껴주었다면 스타퍼를 연결할 텐데요. 이 스타퍼는 누른 상태에서 한쪽에 고무줄을 껴주고 또 누른 상태에서 아랫부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크기에서 고무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방 끝만 연결하면 되고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가방 끈은 라이터로 끝부분을 찢어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에 바로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왈자고리도 이용할 거예요. 왈자고리를 껴준 끈의 끝에는 버클을 껴줄 텐데요. 제가 사용한 버클은 앞뒤 구분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 맞춰서 버클 연결해 주시고요.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왈자고리를 한 번 더 통과해 줘야 됩니다. 버클을 연결한 끈의 끝을 왈자고리에 한 번 더 껴서 빼줍니다. 이 끈은 이렇게 빼준 상태로 그냥 두셔도 되는데 길이 조절을 하다 보면 이 끈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끈을 껴준 끈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왈자고리를 움직여서 길이를 조절해 주더라도 이 끈의 끝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깨 부분에 박음질만 해주면 되고요. 저는 끈을 크로스로 연결해 줄 거예요. 끈을 크로스로 연결하면 가방을 맸을 때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방 끈을 라이터로 찢어서 올이 풀리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위에 한 번 더 원단을 덧대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원단 덧댐 없이 그냥 바로 웨이빙 끈을 어깨 부분에 연결해 주었고요. 지금 이 부분 박음질 할 때는 심지도 두꺼운데 웨이빙 끈까지 연결한 상태라 가장 큰 땀으로 천천히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힘이 약한 가정용 재봉틀이라 혹시 너무 두꺼워서 바늘이 부러질 것 같다면 페달을 밟지 마시고 폴리를 천천히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깨끈까지 연결해 주어서 강아지 이동 가방 프런트백을 완성했습니다. 옆에는 주머니를 달아 주어서 간단한 물건도 넣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조리개를 만들어 주어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바닥에는 벨크로를 달아 주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 할머니 샌디와 더욱 편안하게 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